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티아고에서 필요했던 준비물이랑 제가 느꼈던 꿀팁들을 찍으려고 합니다. 소개할 준비물 중에 꼭 필수로 가져가는 것들을 먼저 소개하려고 해요. 저는 29리터짜리 가방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가 산 건 아니고 빌린 거라서 지금은 갖다 주고 없지만 그 가방이 등산 전문 가방이라서 뒤에 철이 있었어요. 철로 허리를 잡아주는 그런 가방이었는데 저는 그 가방이 너무 좋았어요. 철이 없는 가방은 자체가 등에 딱 붙어서 통풍도 안 되고 가방이 무거우니까 계속 이렇게 좀 움츠러들고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철로 돼 있는 가방은 딱 허리를 필 수 있도록 잡아주고 어깨도 이렇게 딱 펴줘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조금 더 무겁긴 하지만 잘 빌려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낭인데요. 제가 이 산티아고에 썼던 침낭을 가져왔어요. 190에 75cm 680g인데요. 침낭이 종류가 두 개인데 하나는 지퍼를 머리 끝까지 잠글 수 있는 침낭이랑 얘는 열려 있어요. 저는 사실 베드버그가 무서워서 지퍼가 있는 걸로 사려고 했는데 엄마가 얘를 사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얘도 좋았어요. 좋았던 게 베드버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알베르게는 침대 시트가 천으로 돼 있는 데도 있었긴 하지만 다 방수되는 재질로 다 감싸놔서 베드버그가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밖으로 못 나오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저는 이 신발을 저는 발 사이즈가 230인데 얘는 245예요. 150이나 크게 샀는데 제가 외국으로 떠나기 전 이틀 전에 신발을 부랴부랴 사러 갔거든요. 아이더 건데 저는 이 밑창이 딱딱한 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 자갈 길이 많거든요. 얘가 얇으면 발에 다 느껴져서 발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이 딱딱한 밑창 그리고 방수되는 신발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한번 신발을 산다면 발목이 조금 감싸지는 신발을 사고 싶어요. 다 걸을 때쯤 되니까 발목이 너무 시큰거리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이 사이즈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는데 처음에는 양말을 3개를 신었어요. 발가락 양말, 등산 양말 좀 얇은 거 그리고 두꺼운 거 이렇게 신었는데 초반에 한 3일은 산만 타거든요. 산을 타는데 발이 불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말랑말랑한 밑창을 하나 사서 깔았고 그리고 양말을 2개로 줄였어요. 그 뒤로는 발도 안 갑갑하고 물집도 저는 안 잡혔어요. 그렇게 양말을 3개 신을 때는 물집이 잡힐랑 말랑 해서 좀 힘들었는데 밑창을 깔고 양말을 2개 신고 그러니까 발이 살아남았습니다. 신발 관련해서 꿀팁은 발을 자주 말려주는 거예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에 한 번씩 양말이랑 신발을 다 벗고 발을 말려주는 것만 해도 물집을 정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발을 하나 더 챙겼는데 이 슬리퍼 너무 유용하게 저는 잘 신었거든요. 데카트론에서 산 슬리퍼인데 약간 욕실화처럼 방수 재질에다가 엄청 가벼워요. 부피도 작고. 이 슬리퍼는 왜 챙겨야 되냐면 알베르게에 도착했을 때 등산 신발을 벗고 신발을 갈아 신어야 돼요. 그때 신는 건데 일단 가벼운 게 최고예요. 그리고 모자랑 선글라스도 꼭 챙겨야 되는데요. 저는 선글라스는 가장 저렴한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어요. 5,000원짜리 선글라스인데 그것도 데카트론에서 샀어요. 떨어뜨리기도 많이 떨어뜨리고 선글라스 집을 항상 챙겨 다닐 수가 없어서 애초에 안 들고 가기도 했지만 가방에 막 굴러다녀요. 그냥 막 쓰고 막 버릴 수 있는 그런 선글라스를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자는 제가 안 들고 가서 생장에서 샀어요. 파란 색깔의 산티아고 로고가 그려져 있는 모자를 이 챙이 넓고 가볍고 그런 모자를 샀습니다. 열심히 쓰고 버렸어요. 여권도 챙기고 여권 사본도 챙겼어요. 유심은 한 달짜리 유심이어서 유심을 하나 더 챙겨갔어요.
현금을 들고 다니니까 동전 지갑은 꼭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보조 가방 같은 거에 넣어 다닌다고 하는데 그 가방 안쪽에 좀 잘 넣어서 다녔습니다. 충전기랑 보조 배터리를 저는 챙겼어요. 충전기는 있어야 되고 보조 배터리가 사실 좀 무겁잖아요. 그런데도 챙긴 이유는 처음엔 유튜브를 찍으려고 챙긴 것도 있는데 좀 괜찮은 알베르게 가면 침대 옆에 개인 콘센트가 따로 있는데 대부분의 알베르게는 공용으로 쓰는 멀티탭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데 휴대폰을 꼽아놓기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해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바세린도 꼭 있어야 돼요. 양말을 신기 전에 바세린을 꼭 골고루 발라줘야 마찰력을 줄여서 물집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헤드라이터, 새벽에 나가면 깜깜하잖아요. 그때 무서우니까 헤드라이터를 켜고 가고, 휴대폰 불빛으로 해도 되긴 한데 배터리도 빨리 닳고, 그래서 저는 헤드라이트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옷으로 넘어가서 위아래로 2벌씩 챙겼는데 기능성 반팔 2개를 챙겼고, 밑에는 기능성 레깅스 하나랑 그냥 얇은 긴 바지 하나 이렇게 챙겼고, 얇은 긴팔도 챙겼어요. 10월 초까지 있었거든요. 8월 중순 조금 넘어서 가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쌀쌀했어요. 낮에 팔이 타니까 팔토시도 하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옷을 저는 처음에 챙겼는데 나중에는 안 입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정신없이 좀 나가야 되는데 또다시 갈아입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음날 입고 갈 옷을 미리 입고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세수 양치하고 양말 신고 짐 챙겨서 바로 나갔습니다. 양말, 저는 발가락 양말, 이게 인진지라는 메이커에서 나온 발가락 양말이고, 이것도 같은 메이커에서 나온 등산 양말인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발가락 양말 신고 등산 양말 신고 이것도 2개씩 가져갔어요. 안 마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안 마르면 가방에 이렇게 메고 다니다가 마르면 집어넣고, 그리고 비옷도 꼭 챙겨야 되는데 저는 판초의를 가져갔어요. 근데 너무 저렴한 걸 사서 갔는지 방수가 안 돼서 안에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판초의가 약간 불편했던 거는 가방 위에 입다 보니까 뒤쪽이 좀 들리더라고요. 등산 스틱이 가방보다 위로 솟아 있어서 따로 빼서 들고 다녔거나,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에는 가방을 다음 알베르게로 미리 보내놓고 그냥 그렇게 걸었습니다. 그다음에 세면도구는 저는 샴푸, 린스를 들고 갔는데, 린스는 꼭 안 챙겨도 되지만 샴푸는 꼭 챙겨야 되잖아요. 이런 통에 들어갔어요. 모자라도 근처에 마트도 많고 그냥 작은 병을 하나 더 사면 되니까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절대 안 해도 됩니다. 드라이기가 없잖아요, 알베르게. 린스를 안 하면 머리가 엉켜서 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린스를 챙겼고, 작은 빗도 챙겼어요. 바디워시로 세수도 하고, 샴푸, 바디워시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칫솔하고 치약도 제일 작은 걸로 들고 왔고, 로션은 저는 그냥 저렴한 아이크림 하나를 들고 가서 얼굴 전체에 다 발랐고 몸에는 안 발랐어요. 자연히 공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 처음에 약간 두드러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싹 나왔습니다. 이 선크림도 필수인데 저는 선스틱을 가져갔어요. 선스틱으로 팔에도 바르고 팔토시를 끼니까 뭐 그냥 손에도 바르고 했는데, 솔직히 타는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대신 좀 열심히 발랐긴 했습니다. 수건 대신에 스포츠 타올을 들고 갔어요. 수건은 두껍고 잘 안 마르고 피도 크지만 스포츠 타올은 정말 강추합니다. 이것도 데카트론에서 샀어요. 빨래할 때 빨래를 매일매일 해야 되거든요. 땀에 다 쩔어 있으니까 다음날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를 매일 했는데 저는 일행이 있어서 세탁기를 썼어요. 3번 쓰는데 4유로입니다. 그리고 건조기도 있었는데 건조기도 4유로고요. 세탁기가 없는 알베르게에서는 손빨래를 했는데 작은 비누를 지퍼백에 담아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비누를 안 들고 가서 바디워시로
손빨래를 했고요. 해가 지면은 꼭 빨래들을 걷어서 알베르게 안에 침대에 이렇게 좀 걸어서라도 그렇게 말려야 돼요. 밖에 계속 놔두면 기온차가 심해서 밤에는 안 마르고요. 침에 이슬이 맺혀서 더 축축해질 수도 있거든요. 밤에는 꼭 빨래를 다 안 말라도 걷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상약. 저는 타이레놀 하나만 들고 갔고 한 2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종합 감기약 정도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을마다 약국이 있는 마을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플 때 약국에서 사면 되고, 그리고 비타민을 5일에 한 번씩 먹었는데 비타민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도 꽤 있었어요. 매일 먹을 양을 챙겨가면 많으니까 3일에 하나씩 먹을 정도의 분량을 챙겨가도 좋을 것 같고요. 물집 패치는 스티커처럼 붙어있는 물집 패치를 가져갔는데 그게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을 신고 계속 걷다 보니까 테이프처럼 돼 있는 물집 패치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발가락을 감거나 발바닥에 붙여도 잘 안 떨어지고, 물집 패치는 꼭 들고 가시되 테이프 형식으로 돼 있는 걸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파스도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종아리나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아픈 데가 하루하루 늘어나거든요. 도착해서 씻고 바르고 자기 전에 또 바르고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면 안 바르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제가 들고 갔는데 피레네 산맥을 첫째 날에 올라가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산을 계속 타요. 그때 무릎 보호대가 유용하게 잘 썼는데 하루 종일 끼고 있으면 절대 안 되더라고요. 피가 안 통해서 발이 더 아프고 땀띠가 막 나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싶을 때 그때 잠깐씩 무릎 보호대에 끼는 걸 추천드리고, 초반에 한 3일 정도 쓰다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등산 스틱도 처음에는 정말 유용하게 잘 썼는데 산을 탈 때는 너무 힘드니까 초반에 체력도 아직 없을 때잖아요. 그래서 등산 스틱에 힘을 많이 받아서 걸었고, 알베르게 5km 정도 남았을 때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등산 스틱으로 이렇게 막 지지하면서 겨우겨우 도착을 했지만 한 10일 정도 걸으니까 등산 스틱도 필요 없어져서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져가도 되고 안 가져가도 되는 것들을 얘기하자면, 물통은 안 가져가는데 알베르게 가면 자판기에 페트 물병을 팔고 마트나 작은 슈퍼에도 물을 다 팔잖아요. 아침에 출발할 때 페트병 하나 들고 먹고 밖에 있는 식수대에서 물을 받아 먹고, 알베르게에서는 화장실 세면대 물을 받아 먹고, 물통은 맨날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이고 2, 3일에 한 번씩 사서 받아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가장 먼저 버렸던 거는 빨래집게예요. 제가 빨래집게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갔는데 빨랫줄에 빨래를 다 넣는데 알베르게마다 빨래집게가 다 있고 없을 때는 그냥 널어놨어요. 그 다음에 불어서 쓰는 베개 있잖아요. 저는 안 들고 가긴 했는데 엄마가 불어서 쓰는 베개를 들고 갔을 때 정말 유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알베르게 가면은 일회용 시트를 줘요. 베개 시트랑 침대 시트랑 주는데, 침대는 침낭 안에 들어가서 자지만 베개는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베개를 안 베고 그냥 침대에서 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조 가방을, 만약에 내 가방을 다음 알베르게로 보낸다고 했을 때 들고 다녀야 되는 게 여권도 있고 동전 지갑도 있고 물통도 있고 선글라스, 모자 이런 거를 들고 다녀야 돼서 작은 가방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저는 알베르게에 보조 가방이 에코백 같은 걸 무료로 비치를 해두는 거를 엄청 잘 썼어요. 그냥 가방에 들고 다닐 때는 이런 슬리퍼를 넣어서 다녔고요. 슬리퍼가 더러우니까. 만약에 뭐 이런 걸 넣어서 보조 가방으로 썼어요. 이렇게 한번 묶어서 이렇게 메고 다녔어요.
이렇게 여기 팔 다 끼워가지고 지금 옷이 두꺼워서 안 들어갑니다. 유용하게 잘 썼어요. 얘를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이런 가벼운 가방 정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챙겨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준비물은 저는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 중에 꿀팁을 몇 개 드리자면, 먼저 언어적인 문제인데요. 저는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도 못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긴 했어요.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그냥 주문하고 알베르게에서 이제 접수하고 그게 문제가 없었던 게,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눈치도 빠르고요. 가장 기본적인 언어들만 몇 개 외웠습니다. 하나는 부엔카미노, 좋은 길 되세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부엔카미노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 이게 올라라는 말도 많이 썼고요. 숫자는 3까지 필요했어요. 우노, 도스, 트레스, 1, 2, 3 이렇게만 썼고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말은 제가 쓰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냥 올라 했을 때 부에노스 디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게 좋은 아침이에요 라는 뜻이었어요. 또 하나 많이 썼던 것 중에 카페라떼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카페라떼가 카페콘 레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콘 레체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을 할 때 가게에 들어가서 일단 올라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올라 카페콘 레체 우노 플리즈 이렇게 하면은 카페콘 레체를 줍니다. 1.5유로 이 정도 했는데 2,000원 정도의 돈으로 맨날 그 맛있는 카페 라떼를 매일매일 하루 1일 1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일단 면이랑 소스만 있으면 되니까 알베르게에서 파스타를 많이 만들어 먹었어요. 그냥 특별하게 먹었던 것 중에 맛있었던 거는 돼지고기 목살을 사서 굽다가 토마토 소스랑 와인을 넣어서 졸여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레스토랑에 가면은 순례자 메뉴가 있어요. 전식, 본식, 후식까지 해서 보통 11유로도 하더라고요. 그냥 길을 걷다 보면 포도밭이 엄청 많은데 그 포도밭이 많은 마을에 가면은 직접 담근 그 맛있는 포도주 와인을 한 잔씩 꼭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음식이 입맛에는 맞았어요. 한국 음식의 간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국물 음식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한 갈리시아 지방 정도 가면은 그 시래기국이 있어요. 시래기국이랑 똑같은 국이 있어요. 근데 갈리시아에 가기 전에는 국물 요리를 거의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스페인에 파는 컵라면이 있는데 그 닭고기 육수 컵라면에 페퍼론치노를 작은 병을 사서 그거를 뿌려 먹었어요. 이렇게 부숴서. 그러면 진짜 맵싹한 맛있는 닭고기 육수 라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스랑 택시를 탔었는데 너무 힘들 때는 버스를 타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었어요. 근데 구글에 검색했을 때 버스 정보가 좀 이상할 때가 많았어요. 버스 정류장도 다른 데로 알려주거나 다른 시간을 알려주거나 이럴 때가 많았어서 가장 정확한 거는 알베르게 주인한테 버스가 안 오는 마을도 있어서 버스를 탈 수 있는지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 몇 시에 있는지를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버스 티켓을 안 끊어도 버스 아저씨한테 어디까지 갑니다 이러면 티켓을 끊어줘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많이 헤맸었거든요. 그리고 버스 탈 때는 무조건 마스크가 있어야 되고 택시를 탈 때도 마스크가 있어야 되는데 택시는 만약에 발목이 삐었다거나 버스도 없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길을 가다가 보이는 바나 음식점이나 알베르게나 어디든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는데 택시를 불러줄 수 있느냐 번역 앱을 돌려서 주면은 전화를 해서 불러줘요.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그래서 그라시아스 말하고 택시를 타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게를 예약해야 될 때도 종종 있거든요. 사리아라던가 산티아고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예약을 하면 좋은데, 저는 닌자 까미노라는 어플에서 마을을 선택을 하면 약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오고, 알베르게가 있는지 없는지, 바가 있는지, 레스토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거기다 알베르게는 예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진까지 나오거든요. 전화를 걸어서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예약자 이름이랑 몇 명인지 이런 것만 얘기하면은 예약을 해줘요. 번역 앱을 돌려서 얘기를 했었고, 좀 간단하게 두 사람이다 그러면 투 페르소나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래서 성당 알베르게 가면 되게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걸어서 고생했다고 안아주고 기부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성당 알베르게 강추합니다. 그리고 가방을 오늘은 안 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갈 알베르게를 정해서 그 알베르게로 가방을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는 블로그에서 동키 서비스라고 알아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알베르게 가가지고 동키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딜리버리 서비스라고 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가방을 다 수거하러 와서 오늘 내가 도착할 알베르게로 딱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한 번 하는데 5유로고 알베르게마다 작은 종이가 비치돼 있거든요. 그 종이에다가 5유로를 넣고 가방에 묶어놓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한 명 정도는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갖다 놓거나 물어보고 갖다 놓으면 되는데, 문제는 아무도 안 하는 경우에 내가 전화를 걸어서 내 가방을 보내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도착하고 저녁 9시인가 8시 전까지 전화를 해야 돼요. 종이에 전화번호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있는 어느 알베르게 있는데 내일 어느 마을에 있는 어느 알베르게로 가방을 보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름을 물어보고 그냥 알겠다고 하고 끝이 나요. 시에스타라고 스페인에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가게도 마트도 문을 다 닫고 바도 닫고 밥집도 다 닫고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2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점심은 시에스타 시간 전에 꼭 드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배가 고파도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요일에는 마트가 문을 다 닫더라고요. 만약에 알베르게에서 일요일에 저녁에 뭐를 만들어 먹을 예정이다. 그 전날에 사야 돼요. 일요일에는 무조건 좀 밖에서 순례자 메뉴를 먹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저는 중간중간에 ATM기에서 뽑았어요.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다가 잃어버릴까봐. 현금만 되는 알베르게도 있지만 카드 받는 데도 꽤 있었고, 레스토랑이나 바도 카드도 많이 받았어요. 현금은 뽑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처음에 들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길고도 짧은 준비물과 꿀팁 영상을 다 찍었고요. 저는 정말 좋았던 게 어떤 이유든 간에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걷잖아요. 그냥 자연이 너무 좋아서도 있고 걷고 싶어도 있고 생각하고 싶어서도 있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걷는 이 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냥 부엔카미노라고 인사 한마디 하지만 나는 너희 길을 응원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저는 가방이 무겁지만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어요. 매일매일 일기를 썼거든요. 졸면서 쓰고 자다가 깨서 쓰고 막 그랬는데 진짜 남아있는 게 기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작은 노트 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들, 했던 생각들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부엔카미노 안녕.